아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생활부장을 하면서도 결국 봉착한 문제가 징계가 징계 같지 않다라는 결론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심지어는 징계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든지 다 의심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징계 절차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봤습니다. 교내봉사. 교내봉사를 지켜보면 봉사를 애들이 하는 건지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교내봉사냐. 선생님이 오히려 더 고생하지 않냐.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내봉사가 반드시 학교에서만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마침 사회봉사가 반드시 바깥에서 해야만 사회봉사인 것은 아니다. 사회를 위한 봉사다. 즉 맹인들을 위한 점자 입력, 책을 입력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봉사활동은 애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봉사더라고요. 맞다. 그렇다면 교내봉사도 학교 안에서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의 과제를 줬습니다. 대신에 학교를 위한 혹은 친구도 학교의 구성원이니까요. 그런 봉사활동을 선택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교내 봉사활동이 아주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봉사도 그전에는 전일제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굳이 그렇게 되면 전일제로 받으려는 봉사활동 기간이 없죠.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봉사를 전일제로 해야 한다. 혹은 사회봉사 기관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위법에 없다면 굳이 우리가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각자 교회봉사로 알아서 해오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당황했죠. 사회봉사를 받을 만한 아이들은 실제 교회봉사조차도 그렇게 많이 충실하게 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확인서 주고 한 달 이내에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서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교칙에 보면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교사 지시 불이행할 때 추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애들 사회봉사를 하면서 한 달 이내에 해오너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서 사회봉사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특별교육입니다. 근데 특별교육은 미센터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의미 있는 특별교육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에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게 되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 등 이런 서구의 봉사활동은 아래급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이 공감 능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 행동이 이 공감 능력이 결여돼서 생기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어린 학생들을 학습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코디를 했죠. 지역아동센터장님과 좀 교분도 맺고 그래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정지인데요. 출석정지를 이 녀석들이 방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으로 즐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래? 너희들이 방학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방학 숙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성찰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출석정지 기간 중에 성찰록을 150쪽 정도 되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애들에게 출석정지 기간에 과제를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또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걸 아이에게 교육시키고 출석정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출석정지를 10일짜리를 2번을 시켜봤습니다. 같은 아이를.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좀
깝죽대고 양양대고 하더니 두 번째 봉사 출석정지를 내리니까 그 다음에 눈꼬리가 내려가더라고요. 처음에 10일 할 때는 그냥 뭐 노는 거다. 그래서 PC방을 갔지만 애들이 게임을 해도 자기 친구들하고 하거든요. 근데 낮에 친구들 다 학교가 있는데 무슨 게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교문 안에 들어오는 거를 제가 또 너 지시 불이행이다. 그러면 별도의 징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내 애들하고 게임하려고 방과후에 애가 교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 절차를 철저히 혁신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화가 오더라고요. 예, 또 더 자세한 내용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